네, 김종효의 효리부동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반전 매력을 가진 겉다르고 속다른 종목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기 전에 어떤 기업인지 스토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는 흑자보다 성장이 중요라고 잡아주셨는데 종목 공개에 앞서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짝 맛보기를 좀 보여주시죠. 네, 일단 기업의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 같은 거, 그다음에 이익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지표가 있잖아요. 자, 매출과 이익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매출보다는 그쵸? 네, 매출이 중요한가요? 답이 있잖아요. 네, 성장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익이라고 보통 생각 많이 하시지만 만약에 매출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늘렸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이 좋아질 만한 어떤 마진 상승 요인이 있어 좋아진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회계 요소는 매출의 성장이라고 봅니다. 매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이 종목, 오늘 설명드릴 이 종목도 지금 흑자 전환이 일단 가장 급선무로 보이나 우리가 좀 더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흑자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매출이 성장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바로 기업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기업은 인터플렉스인데요. 휴대폰 부품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기업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FPCB라고 해서 소위 이제 PCB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PCB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다릅니다. 대덕전자, 신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조하고요. 종목들을 쪼개봤을 때도 인터플렉스는 너무나 부진한 양상이어서 자, 이 본 캐릭터는 휴대폰 부품주인데 다른 휴대폰 부품주 중에 잘 나가는 것도 있는데 왜 이 모양일까? 네. 그다음에 부캐릭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 IT 부품의 매출 성장은 어떤 부분에서 찾아봐야 될까? 이 두 가지로 오늘 좀 살펴보면 인터플렉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본 캐릭터를 한번 파헤쳐 볼게요. 휴대폰 부품주라고 했는데 일단 최근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우리가 엮어볼 수 있는 거죠? 엮어볼 수 있는데요. 그보단 좀 더 본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휴대폰 분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해까지는 배터리 정도는 분해를 해봤는데, 네. 배터리를 분해라고 하나요? 네, 아닌가요? 네. 배터리는 탈착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저 어쨌든 그 휴대폰을 보내 보시면 저 안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모듈화된 FPCB들이 있는데 이런 모듈들을 만든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저기 이제 다양한 부품들을 더 끼워 넣어서 하나의 통일된 부품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FPCB를 만드는 전문 기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각광받고 있는 것은 이 디지타이징, 즉 펜으로 쓸 수 있는 S펜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뭐 본딩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양상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휴대폰을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에 실었느냐. 네. 아니면 갤럭시 시리즈도 A 시리즈에 실었느냐, S 시리즈에 실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양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휴대폰 부품 기업이 맞는데 휴대폰 부품 기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에 막히면서 현재 인터플렉스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다른 휴대폰 기업들이 반등해주고 있는 반면에 인터플렉스는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 수급적으로도 좀 시원하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디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매출 그리고 이익. 이익은 적자를 과연 언제 벗어날까가 관건입니다. 2분기에도 실적이 별로 좋지가 못했고요. 네. 저쪽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올해도 예상 매출과 예상 이익 측면에서 아마 3분기, 4분기 정도의 이익이 날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과연 날까? 이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매출 쪽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도 없고 이익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의 주가가 왜 가고 있지 않은지는 이미
이 차트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 전망도 이미 다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가장 최근의 리포트를 보시면 그래도 3분기에는 뭔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맞아요. 흑자 전환 전망하고 있던데. 네, 왜냐하면 이 폴더블 폰 안에서 일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타이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왜 중요한 내용인지 언급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휴대폰 시장 환경은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삼성도 이제 폴더블 폰을 공개했고 예약 판매 진행 중인데 뭐 좀 굉장히 기대를 걸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또 보면은 폴더블 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뭐 폴더블 폰 외에도 앞으로 휴대폰 시장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겠지만 인터플렉스가 그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자, 스마트폰 판매 분명히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 출하 쪽에서도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특히 중국 쪽에서 빠른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서 전체 글로벌리하게 회복되고 있고 중국 시장도 회복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FPCB 업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전, FPCB까지 휴대폰까지 전제 하나로 이제 퉁을 쳐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금 PCB 수출 금액, 수출 중량 이런 것들도 분명히 최저보다는 회복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나쁘지 않은데도 이게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우리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 캐릭터, 부캐릭터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한마디로 살펴보면 어떤 스마트폰에 내가 부품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실적도 좀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인터플렉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재무제표 중에서 지금 대차지주표의 그 재고자산을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중에서 뭐가 늘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재고자산을 분해해 보면 제공품이 늘었거든요. 제공품이 뭐냐? 반제품입니다. 그럼 반제품을 만들어 놓고 완제품으로 이게 출하가 안 돼서 계속 지금 제공품이 늘고 있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회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에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본사는 재고자산이 변화가 없는데 이 지금 베트남 법인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만드는 양이 비슷한데 그럼 베트남에서 지금 재고가 급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트남 쪽에서 말레이시아 쪽에서 굉장히 그 델타 변이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 결국 이쪽에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델타 변이가 늘어났다고 해서 휴대폰 안 쓰지 않잖아요. 안 바꾸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품 수급이 안 되면 네. 완제품도 늦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디다 이제 수급을 하느냐. 삼성전자도 그래서 부품 수급의 20%를 국내로 바꾸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이건 삼성전자의 휴대폰 이익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공품이 쌓이고 재고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에게 있어서는 부담 요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자, 이 기업에 지금 주요 고객 A, B, C가 나와 있고 기타가 나와 있는데요. A가 크게 늘었습니다. A는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고요. 자, B, C가 누군지는 알 필요가 없고 기타 고객이 급증했죠. 기타 고객은 아마도 중국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애플에서 이탈한 이 인터플렉스가 결국은 삼성 쪽에서 물량을 다시 늘리고 있고 중국 쪽에서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자, 이것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재고 순환이 잘 안 되고 빠르게 안 된다면 3분기에도 실적이 조금 지연되거나 오히려 4분기에 이익이 좋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의 가장 큰 악재는 결국은 부품 순환이 잘 되지 않을 변수가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또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침투율을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약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부품 사업에만 그러니까 의존을 하게 된다면 너무 실적에 있어서도 좀 부담이 되고 아무래도 앞으로의 성장성도 조금 물음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본 캐릭터가 아닌 부캐릭터로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부캐릭터로 확장형 IT 부품주라고 꼽아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IT 부품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자, 휴대폰 부분에서 핵심은 뭐냐? 지금 휴대폰 뭐 쓰시죠?
저는 단연 애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죄송해요. 제가 할 말이 네. 없어지는데 자, 그럼 갤럭시 시리즈에서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투탑을 우리가 꼽자면 S 시리즈 네. 그리고 노트 시리즈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제 폴더블이었죠. 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라인업이 바뀌었습니까? S 시리즈가 나왔고 노트 시리즈를 없애고 폴더블을 넓히기 위해서 폴더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폴더블이 성공한다면 인터플렉스에게는 전혀 반가운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노트 시리즈는 1000만 대 이상씩 팔던 대형 사이즈였는데 네. 폴더블은 지금 플립과 폴드를 합쳐서 한 700만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 되는 디지타이징, 이 S펜을 쓸 수 있는 디지타이징은 지금은 플립보다는 폴드 모델에만 들어가요. 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비싼 폴드는 판매량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터플렉스 입장에서는 이 폴드가 실패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량이 제한적이라면 저는 뭐 단연코 예상하는데 뭐 제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도에 노트 시리즈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나요? 내년에 우리 이렇게 영상 또 찾아볼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노트가 부활하면. 성지가 될지 김종효의 아니면 욕을 이런, 대규모로 네.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 예상은 어차피 폴드 시리즈가 한 700만 대 예상했던 한 1000만 대 정도를 급격하게 늘리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 노트 시리즈가 살아날 가능성은 제가 보는 확률은 거의 90%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트 시리즈가 살아난다면 노트 시리즈가 한 700만 대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폴드가 늘어나는 측면, 거기다가 중국 업체의 추가적인 탄력이 붙는 측면을 고려해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 지금 자동차에서, 전기차에서 앞으로 카메라 모듈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모듈에 뭐가 붙어야 되느냐? FPCB가 붙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은 휴대폰 부품으로서의 확장이 아니라 IT 부품 전반으로의 확장, 가전제품의 확장, 그다음에 전장 부품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FPCB의 확장을 아마 이 회사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이 회사에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회사에 돌아갈 수 있는데 인터플렉스는 그동안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늘 게 제한적이어서 주가가 못 올랐던 것인데 자, 지금 전장용 카메라만 이 정도 늘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FPCB의 일부를 인터플렉스가 가져갈 경우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느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실까요? 과거에 주가가 2번 7만 원대를 갔던 급격한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요. 저 2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 다른 휴대폰 부품 외에 다른 사업 확장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고요. 네. 휴대폰 부품이었지만 매출액이 8천억대를 기록했던. 아. 평균적으로 매출액 8천억이 최고치입니다. 물론 2017년도에 뭐 9천억대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네. 매출액대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가 주가의 고점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은 결국은 고정비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매출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장기적으로 행보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매출이 3천억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요인만 있다면 이 종목은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네. 지금 사고 싶으십니까? 지금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매출의 변동폭이 너무 큰 것 같거든요. 뭐 한때는 8천억을 기록했던 매출이 지금은 뭐 3천억이고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좋아질 걸로 보이는 시기에 사고 싶거든요. 네, 그게 아마 핵심이 아닐까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길 저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 부품의 확대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부활이 만약에 내년에 이루어진다면 현재 지금의 주가에서는 훨씬 더 높은 굉장히 높은 주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DDR5로 잘 나가고 있는 대덕전자와 심택의 경우를 우리가 뒤돌려서 잘 생각해 보자. 왜 차별화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차별화를 생각한다면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지금 당장부터 가져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